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거든요. 그 새벽에 어떤 손님 한 분이 왔는데 술 취해서 이제 진상을 부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분을 이제 처리하고 다음날에 그분이 또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어제 기억하시냐, 어제 좀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, 저랑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.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오시더니 제가 또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지금 몇 살입니다. 자기가 그 4명 정도 있는 노가다 팀의 팀장인데 막내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. 나랑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? 하길래 왜 저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일했던 알바들이 자기가 몇 번 이렇게 진상을 부렸었나 봐요. 근데 진상 부리면은 그 아무도 다음날 오면은 자기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대요. 약간 상종도 안 하는 느낌이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인사하고 좀 인성이 됐다, 마음에 든다 해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하신 거 하더라고요. 얼마 주시냐, 보통 막내들은 9만 원이래요. 그 당시에 뭐 그게 시세가 9만 원이었나 봐요. 저한테 좀 마음에 들고 스카우트 하는 거니까 1공수에 10만 원을 주겠다 하더라고요. 10만 원?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냐 했더니 보통 8시나 9시에 시작해서 5시나 6시에 끝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정도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괜찮네, 알겠다고 했죠. 이제 보통 이제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서 작업하는 팀인데 지금은 비수기라서 일이 없다는 거예요. 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 되면 연락을 할 테니까 좀 미리 준비해놔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했단 말이죠. 그리고 이제 한 2주가 지났나? 2주가 지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. 슬슬 편의점 막 정리하고 오라고, 그 동대문 두타 공사 현장 자기가 계약을 땄으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편의점을 이제 그만두고서 만났어요. 팀원들을 이제 만났는데 팀원들이 다들 저보다 형님들이었어요. 일단 팀장님이 저보다 10살 위였고, 그 다음 형님이 7살 형이었나? 7살 형이었고, 그 다음이 3살인가 4살 위였고, 제가 막내였거든요. 저는 그 당시 나이가 어딜 가든 막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 편하게 일을 했습니다. 동대문 두타니까 그 동대문 쪽에 한 달 일을 해야 되니까 모텔방을 잡으려고 했어요. 모텔방을 잡으려고 처음에 이제 갔는데 아무래도 서울이니까, 서울은 달방을 주는 것보다 대실 장사가 훨씬 이득인 거죠. 달방을 안 준다는 거예요. 여러 군데 모텔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나마 이제 된다고 하는 데는 업무 시간에 나가 있는 그 빈 시간 동안에 대실을 받아도 되느냐, 그거 괜찮으면은 달방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.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잖아요. 보통 대실이면 커플들일 텐데 커플들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, 무조건 우리만 온전히 쓸 수 있는 달방을 원한다.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. 동대문, 명동, 노원 이렇게 점점 밀려나다가 결국에는 의정부에다가 방을 잡게 됩니다. 의정부에서는 달방을 주겠대요. 근데 그나마도 약간 시설 좋은 그 모텔은 아니었고 거의 장 느낌? 여인숙? 약간 그런 느낌 모텔방을 겨우 잡아요. 거기로 겨우겨우 잡고 의정부에서 아침에 동대문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. 의정부에서 그 동대문까지 아침 시간에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8시까지는 웬만하면 도착해서 거기서 밥을 먹고 조금 쉬었다가 9시에 그 공사를 들어가는 약간 그런 일정이었거든요. 아침에 6시에는 일어나야 돼요. 그 남자 4명에서 씻고 하려면은 그 모텔방이 이제 화장실이 하나잖아요. 하나니까 그 팀장님이 먼저 일어나서 씻으시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형님이 들어가서 씻으시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형님 씻으시고, 그 다음에 제가 씻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이제 느긋하게 샤워를 딱딱딱딱 하고 나오시면 제가 이제 막상 아침에 샤워로 들어가면 샤워 시간이 없는 거죠. 빨리 나오라고 이제 하니까 뭐 샤워는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양치하고 대충 세수하고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. 나와서 차에 타면은 40분 그쯤에 떨어지면은 그 동대문 근처에 밥집을 찾아요. 주로 제가 찾죠. 주로 제가 찾아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밥을 부랴부랴 먹고 8시쯤에 전체 노가다 팀들이 이제 아침 조회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죠. 그때 동대문 두타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한 달 정도 내부 리뉴얼을 한다고 그 한 달 동안 영업을 안 하고 문을 닫고 각종 노가다 팀들이 들어와서 내부 공사를 하는 공사였거든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전기팀이었어요. 저는 당연히 몰랐는데 전기팀은 항상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투입되는 게 전기팀이래요. 근데 그 노가다 다른 뭐 팀들이 제가 아직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 용어가 있을 텐데 그 팀들이 작업을 끝내줘야 저희가 이제 전기 배선을 위해 천장에다가 까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. 공사가. 노가다판 사람들이 조금 성향들이 좀 빡세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 팀장이랑 형님들이랑 그쪽 노가다 팀장 팀원들하고 서로 쌍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데, 그때 제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이 막 난무하고, 욕설도 욕설인데 그 욕설을 감히
하는 그 억양이 그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건달 영화에서 보던 그 욕설은 낭만이라도 있지 이 욕설들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제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섭다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공사가 자꾸 약간 딜레이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계획된 한 달 안에 못 하겠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동대문 그 두타 측에서는 어떻게든 한 달을 끝내야 된다. 이거 한 달 넘어가게 문을 닫아버리면은 손실이 나니까 너네 무조건 우리가 제시한 한 달 안에 무조건 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근을 하게 됩니다. 야근을 하게 돼서 원래는 제가 그 팀장님한테 처음에 스카웃이라고 할까요? 스카웃 될 때 8시에 시작을 해서 5시에 끝나거나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무조건 끝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10만 원인데 8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. 8시까지. 그래서 대신에 1.5배래요.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. 어차피 막내니까 뭐 허드렛 일만 했거든요. 힘든 일도 없었고 딱히 그 현장 상황이 너무 무서웠을 뿐이지 딱히 뭐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서 8시까지 했는데 이제 8시에 퇴근하고 의정부로 가면은 9시 반쯤 떨어지는데 저는 좀 쉬고 싶은데 그 형님들은 저를 데리고 단란주점을 무조건 데려가요. 단란주점 데려가서 야, 남자는 원래 이런 데서 놀 줄 알아야 된다. 너 너무 순진하다. 여자분들 옆에 앉혀놓고 술을 마십니다. 술도 싼 술 안 먹어요. 양주 이런 걸 먹어요. 얼핏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거든요.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이런 유흥에다 쓴다.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힘들고 이러니까 유흥에 쓴다. 이런 거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 좀 알았습니다. 아, 이 사람들이 돈을 정말 잘 쓰는구나. 이렇게 비싼 양주 먹고 이렇게 여자 끼고 먹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. 그때 알았어요. 근데 저는 술도 못 먹고 저는 알코올 쓰레기거든요. 근데 술도 잘 못 먹고 그 자체도 너무 재미없는데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저랑 맞지 않은 그런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몸이 더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. 저는 그냥 쉬고 싶은데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형님들이 그 좁은 모텔방 안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십니다. 저만 담배를 안 폈거든요. 팀장님 포함해서 그렇게 꼴초였어요. 담배를 너무 피니까 저는 진짜 그 뭐 토끼 너구리굴 해서 계속 잠을 자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진짜 폐암 걸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공사가 계속 8시까지 공사 일을 하는데도 안 되는 거죠. 스케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10시까지 하게 됩니다. 10시까지 하게 되면은 이공수를 받아요. 이공수를 받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받아요. 와 좋다. 처음엔 좋다고 생각했는데 10시까지 일을 하고 의정부에 딱 떨어지면은 이제 11시입니다. 11시면은 저는 아침에 샤워도 못하고 이제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나간다고 했잖아요. 근데 딱 도착을 하면은 이제 먼저 팀장님부터 이제 샤워를 해요. 땀에 이렇게 막 젖었잖아요. 그러고 이제 두 번째 형님이 샤워를 하고 이제 세 번째 형님이 또 샤워를 합니다. 제가 샤워를 하면은 보통 이제 12시 반쯤 돼요. 그러면 이제 제가 잠을 자요. 잠을 자면은 또 이제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다 형님들 옷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해 드리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졸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. 한 3주차 됐나? 너무 힘든 거예요. 못 버티겠더라고요. 못 버티겠어서 그 팀장님이 뭐 서류인가? 뭐 서류가 뭐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거예요. 그래서 저보고 의정부 잠깐 다시 가서 그 서류를 좀 갖고 와라. 제가 지하철을 타고 모텔방을 갑니다. 모텔방을 가서 그 서류를 챙기는데 와 순간적으로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런을 칩니다. 도망을 쳤죠. 계속 전화가 왔겠죠. 근데 저 이제 무서워서 핸드폰을 꺼놨어요. 껴놔가지고 뭐 부재중인지 뭐 왔는지 뭐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다음날 핸드폰을 딱 켰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. 다행이다. 전화 안 하시나 보다. 포기하셨나?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연락이 와요. 모르는 번호로. 그 팀장님이었던 거예요. 나와라. 얼굴 좀 보자 이러더라고요. 아닙니다. 못 나갈 것 같습니다. 그랬더니 야, 네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냐. 너 3주 동안 고생했는데 돈 안 받을 거야? 이러더라고요. 아닙니다. 저거 너무 죄송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 안 받겠습니다. 했더니 약간 협박을 하더라고요. 뭐 신고하겠다 그랬나? 아무튼 뭐 약간 법적으로 뭘 하겠대요. 근데 그게 정말로 되는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순수했던 시절이니까 무서운 거예요. 무서워가지고 전과제 되는 건가?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나갔어요. 나갔는데 저한테 큰 소리로 막 뭐라고 했어요. 이제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. 남자가 한 번 일을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던가. 그만두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그만두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뭐 널 때리냐. 다 보내준다. 앞으로도 어느 곳을 가서 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지 마라.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. 너무 창피하고 그 팀장님한테 미안도 하고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도 스럽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나? 이렇게 내가 정말 끈기가 없는 인간인가? 막 그런 자괴감이 막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눈물이 좀 많기는 한데 그때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이렇게 엄청 텐션이 다운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약간 당황했는지 막 타일러 주면서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된다.
해가지고 이제 돈을 봉투에, 하얀 봉투에다가 돈을 주시더라고요. 꽤 쏠쏠했어요.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도 12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. 그거보다 많은 돈이었어요. 그리고 가구 공장 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돈이다 보니까 이게 더 제가 뭔가 더 미안한 거죠. 제가 어쨌든 이래서 받은 돈이지만 어쨌든 사실 안 줘도 됐을 돈인 것 같은데 저를 어쨌든 챙겨준 거잖아요. 맞나? 아무튼 챙겨준 거잖아요. 그래서 감사한 마음까지 더 들어보니까 거기서 너무 제가 울었습니다.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. 어떻게든 끈기 있게 살아야겠다. 그리고 매듭은 항상 마무리는 잘 짓고 나와야겠다. 그때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제 숙식 노가다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. 그 다음 직장은 제가 2년 정도 다니게 되거든요. 거기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